기생충 펀팩트. 오늘은 정준호 쌤 노래 부르는 게 다 나갔어요. 완전 이상한데?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는 노래. 그래서 부르겠어 이거? 그러니까 아니 언제 그러니까 어떻게 날 나갈지 잡아서 모르겠네. 아예 셋이서 같이 부르면은 이런 염려가 없잖아요. 집에서 오늘 파이팅 넘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체면봉투. 못 살아. 예, 이거 이거 오늘 페이스북에서 네. 그 이 옷 찍은 거 올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판매 시작한다고. 그래서 오늘 만나니까 설마 했어 정말. 아니 저는 사실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오실 거라고는. 아 설마 했어요. 설마가 현실이 되는. 예, 저희에게 떡하니 자랑스럽게 안겨주셨어요. 저는 입고 왔죠. 예. 체면봉투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 녹음 끝나고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일단 단체 사진을 기념 촬영 인증샷을 왜 이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나요? 저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 못 만들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정준호 쌤이 설사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본인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 변태니까. 근데 이런 거에 호응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시고 또 옷을 사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뭐 돈 들이면 다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고 사주시는 분들이 좀 신기하긴 한데 이번 거는 호응은 좋은데 네. 사주시는 분들이 별로 와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서는 지나가시는. 왜냐하면은 아니 기생충 박물관을 지을 거 아니면은 이걸 사다가 어디다 쓰지?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어떻게 입고 다녀요? 이거요? 여기 체면봉투에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어떻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입는지 알려주는 거. 뭐 여기 12지장충 편충 요충인데 여기 이렇게 매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기 있는 기생충. 그 빨아도 지워지잖아요. 유성 매직으로 체크해야 되나요? 그렇죠. 선생님 체크하셨어요 지금 정준호 쌤? 저는 샘플이라서 아직 체크를 안 했는데 조만간 커스터마이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와우, 예, 정말 웬만큼 해야지 웬만큼 라바 같은 귀여운 걸로 만들어 달라고 차라리 입고 다니겠다고. 정혜선 선생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에코백 제작에 들어가려고 지금 선생님, 준비 중입니다. 에코백은 저도 일가견이 있거든요. 에코백을 만드실 때요. 네. 밑에 부분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거 말고요. 옆으로 약간 공간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시안을 갖고 와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저도 에코백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늘 에코백만 들고 다니는데 에코백을 사려고 보면은 이게 사용을 직접 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이 따로 있어요. 매니아신가 보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매니아가 원래 아니었는데 우연히 선물 받고 그냥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가볍고 그다음에 애가 유연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죠. 다른 백들은 뭐 몇 개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넣는데 얘는 일단은 튀어나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예? 융통성이. 융통성. 그 에코백을 들고 다닐 때 네. 그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생길까요? 생겨야죠. 그래야 할 텐데. 쌤 있잖아요. 진짜 쓸데없이 고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쌤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꼭 그렇게 현실적이고 꼭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생충의 모양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기생충이 그려져 있진 않으니까. 체면봉투 에코백.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뭐가 들었을까 상상하게 만드는. 체면봉투로 에코백을 만드는. 요도안 그대로 요 도안을 에코백을 만들려고. 이 도안을 보자마자 전 그랬어요. 이건 가방감이다. 왜 봉투인데? 정혜진 선생님 잘못하셨네요. 선생님 잘못하셨네. 이거 꼼짝없이 들고 다녀야 될 판이잖아요. 정말로 체면봉투를. 정혜선 선생님을 이제 몇 년 같이 했더니 이제 쿵짝이 그냥. 쌤이 잘못하셨어요. 근데 진짜 꼼짝없이 제가 디자인을 제 입으로 혹시 얘기했나요? 좋은 아이디어들 감사하고 조만간 쓸데없이 고퀄인 체면봉투 에코백이 등장하리라. 에코백은 저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저 지인들에게 전달해주겠. 이로써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조만간 강매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찍으면 지인들한테 강매해서 다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작부터 무겁게 흘러가는 아유 정말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데 제 삶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샘 만났을 때부터 꼬였다고 생각했어. 더 큰 장벽을 만났어요. 예, 정혜진 선생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좋은 제 주치의 한 분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부록으로 정준호 쌤이 계실 줄 몰랐던 거죠. 이래서 사람 인연이란 알 수 없고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그럼요. 예.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정말 마음대로 되는 거 없네요. 기생충의 세계에 들어오실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 정말 무서운 얘기다. 예. 저희가 그 지난주에는 사실 그 기생충 펀팩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적나라한 네. 엄마 제 흙 먹었어부터 시작한 먹는 흙에 대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의사라는 네.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헤쳐 보지 않았습니까? 자, 예. 의대를 가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수험생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3D 직종. 지금 정혜진 선생님은 그래요. 일단 자신이 공부한 분야를 네. 그렇게 뭐 강권하진 않습니다.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적성에 맞지 선택해라. 않다면 3D 직종을 떠나서 내일 안 쉬어요. 우리는. 예. 예. 내일 안 쉬어요.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은 정준호 쌤은 본인이 택한 그 공부와 직업을 다른 친구들에게 좀 권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린 친구들한테 특히나. 그럼요. 저는 적극 권하는데 약간 제가 권할 때는 그 뭐지?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안 먹으면 안 돼요. 네? 뭐 이런. 선택권은 없습니다. 먹긴 먹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방송이 너무 좋다는 사람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비슷한 거네요. 예, 진짜로. 왜냐하면 여기도 3D 직접. 그래서 내일 쉬시잖아요. 쌤, 예? 저 여기 들어와서 빨간 날 쉬어보는 거 처음인 것 하긴 같아요. 오늘도 쉬는 날이시라면서 원래. 오늘 그러니까요. 휴가인데 원래 제가 휴가인데 예. 낮에 와서 생방송 하고요. 지금 밤에 와서 녹음하고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거나 또는 나 정말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여유 있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골고루 균형 갖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은 의사나 방송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가 워낙 쉽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법일치를 하면 또 괜찮은 것 같던데. 네? 역시 또 자기 기생충으로 오시면 모든 일이 다 기생충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다 기생충 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덕심이 지향하는 그 끝점을 직업으로 삼으시면.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3명 다 공통점이에요. 저는 뭐 제 덕심이 방송 쪽에 있으니까. 예, 뭐. 그러네. 또 그렇게 따지면 노동절에 못 쉬어도. 다 같이 빨간 약 먹었던 걸로. 아니, 정혜진 쌤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네요. 좀 졸려요. 저는 사실 자고 왔거든요, 집에서. 예. 부럽다. 예. 저도 얼마 만에, 늘 피곤해 쩐 생활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저희 100위권 안을 뚫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가운 입은 사진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안 보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저는 약간 섭섭한 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게시판에서 굉장히 활발하셨거든요. 네. 그 활발함마저 좀 약간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만큼의 생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송 때 저희가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방송 시간대가 옮겨지면서 생방송도 어렵고 게시판도 보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일단 지난주에 올라왔던 네. 댓글을 조금 살펴보니까 생방 처음이시라고 눈물모아님이 근데 녹음 방송이셨죠? 죄송해요. 그리고 로니님께서 기생충 펀팩트 듣다 보면 자연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더욱 잘 들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생충 얘기를 하면서 늘 네. 지점은 그 지점이에요. 좀 맞아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예, 너무 인간 중심적인 거 말고. 그럼요. 예, 우린 모두 친구 이런. 그렇습니다. 예. 미아더 월드. 미안해. 아, 그리고 네비더님께서요. 기생충 이꼴 똥, 혹, 가래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아, 헐, 예. 기생충 펀팩트를 들으며 신세계를 발견한 듯한 느낌입니다. 모 박사님에게 이 방송 한번 들어보시려고 했는데 들으실지 그 박사님 기생충 연구하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오. 하셨는데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요? 예,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예. 왠지 정준호 쌤이 아는 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바닥이 좁잖아요. 예. 또 뭔가 책 잡히는 일이 생기.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막 던졌는데. 아, 맞다. 그 에마리언님께서 기생충 서민 교수님 불금쇼 잘 들었어요. 우리 세 분과도 케미가 좋으실 듯요 하셨는데 서민 교수님 불금쇼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냥 소식만 들었어요. 불금쇼에 나오셨다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상 굳이, 교수님 뭐 예. 워낙 언변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공중파 연예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굉장히 부러움이 묻어나는. 우린 언제쯤? 예, 여러분 순위 올려주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청라이서님께서 팟 후원해 주셨어요. 오, 200개 후원해 주셨. 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청라이서님께서 팟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오. 예. 그럼 딸랑 보내드려주셨어요. 딸랑 2명 하셨는데 그 2명 다 청라이서님이시네요. 예, 이게 아유. 팥이 결국에 돈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저희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뭐 막 올라가니까 좋네요. 그렇죠. 예. 지금 팟캐스트 게시판에 네. 댓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사실 여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지? 뭔가 이쯤에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나? 예. 본 라디오 한번 떠야 되는 것 같아. 제가 초대손님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이는 라디오 전담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이는 라디오로 그리고 이제 정준호 선생님 신나서 집에 있는 기생충들 다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쫙 늘어놓고 아까 예. 그 부스에서 녹음 기다리기 전에 기다릴 때 여기 앞에서 그 바로 생방을 하시던 맹경수 아나운서님을 뵀거든요. 네. 근데 정준호 씨 얼굴을 딱 보고 놀라시는 거죠. 얘 의외의 얼굴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생겼다는 거죠. 생긴 것만 우리 멀쩡한. 이거 좀 비주얼을 좀 팔아먹을 필요가 있다. 맞다. 네. 초창기에 비주얼 많이 팔았는데 근데 실제로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방으로 가야 될 것 예, 같아요. 생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험한데. 강력히 노래도 부르고 우리는 의상도 다 준비돼 있어. 단체 티 제가 게다가 스튜디오를 우리가 알아서 꾸미면 돼. 이 기생충 정준호 선 가지고 계신 굿즈들로. 그러니까 기생충 제가 막 굿즈들로. 배지 그때 주렁주렁 달고 기생충 인형 막 다 갖고 오겠습니다. 난 왜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으면 불안한 느낌적 느낌이 있을까요? 예. 머지 않았어. 자, 우리 기생충이란 닉네임은 정준호 쌤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티셔츠 디자인 시안입니다 하고 오셨는데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고요.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대로고요. 요거 어디다 주문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기 게시판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네.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개똥님께서 주소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정준호 쌤이 책을 주시면 제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셔츠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얹어서. 대박. 이거 선물 받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젠장. 어떡하지? 선물인데 벌칙인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드는. 여러분 막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저는 순간적으로 얹어서 드리겠다 이래서 다른 분들도 막 저도요 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정혜진 선생님 바로 거기서 찬물에 확 끼워줘 주셨어. 젠장. 오늘 그 때마침 제 사무실에 생일이신 분이 계셨어요. 네. 저희 팀장님 중에 한 분이 생일이셔서 설마.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셔츠를 딱 드렸는데 그 박수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생일이신 분의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잘 입지는 못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왠지 있잖아요. 네. 그 노아 프로젝트에서 정준호 쌤 월급 차압하실 것 같아요. 월급을 주니까 자꾸 이런 거 만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자꾸 근데 다음 달 월급은 들어와야 돼요. 에코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이렇게 나 에코백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유 예.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예. 소금장님께서 되게 재밌습니다. 웃음을 잃은 지 오랜 뒤 세 분 덕에 계속 끌끌거리고 있어요. 기생충 만세 하셨어요. 기생충 만세. 이거 좋네. 기생충 만세. 아주 좋습니다. 웃음이 정말 호탕한 웃음이실까요? 아니면 씁쓸한 웃음이실까요? 여기 어이없는 웃음이실까요? 끌끌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끌끌. 낄낄도 아니고 끌끌. 약간 쓴웃음에 가까운 그런 웃음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분쟁 지역 태생님께서요. 바다 탐험대 옥토넷에 고래이가 나옵니다. 고래이가 오. 어쩌지 해면에 들어가 탈이 나서 옥토넛 대원들이 기생충에 알맞은 고래를 찾아 이주시켜줍니다. 알맞지 않은 숙주를 만나 서로 고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옥토넛 대원들은 기생충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초딩 아닙니다. 바다 탐험대 옥토넛이 뭐예요? 정준호 쌤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만화나 영화 같은 건가? 약간 EBS 같은 데서 할 것 같은. 아니 바다 탐험까지 검색을 하니까 그 뒤에 쫙 연관 검색어로 뜨네요. 인기 프로그램인가 보네. 굉장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아니라고 하셨구나. 정혜진 선생님이 옥토넛 찾아보실 동안 저는 네. 고래 이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실 것 같더라고. 이것도 비주얼이 상당하네요. 고래이? 오. 네. 이건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생하는 이랑은 좀 다른데 뭐 해양 생물, 그러니까 뭐 고래는 포유류고 뭐 다른 애들은 어류긴 하지만 해양에 사는 애들 이렇게 피부에 그 기생 각각류라고 해서 저번 주에 저희 엑시고와 얘기했었죠. 네. 엑시오가 같이 생긴 애들이 이제 피부 표면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뭐 비늘을 갉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피를 빨아먹기도 하는데 이제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사는 보통 인간의 몸에 사는 이보다는 훨씬 큰 이고 이랑은 약간 좀 종류가 많이 다르죠. 그냥 약간 개나 그런 것들의 아주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주로 고래도 지금 보니까 저도 고래이는 처음 들어와서 오늘 처음 찾아봤는데 네. 엄청 많이 붙어 있어서 막 이렇게 지느러미 옆부분 같은 데가 이렇게 다 터서 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를 바다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다에 사는 이라고 그래서 바다이라고 바다이라고 부르는데 뭐 연어나 양식장에 이게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들이 워낙 한 군데다가 아이고야. 밀집시켜서 하다 보니까 네. 양식장에는 이게 굉장히 방제하기도 어렵고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항생제나 이런 약품들을 세기생 약품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포르말데이드를 그냥 물에다가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맙소사. 포르말데이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르말데이드 뭐 대표적인 독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소량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실제로 뭐 체외 구충의 효과도 있고 뭐 저농도에서는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서 뿌리는 정도로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몇몇 연구들이 있어서 잘 우리 사용하지 보통 않고 포르말데이드 주로 쓰는 데가 실험실에서 쓰지 않나요? 네, 그렇죠. 보통 저희 보존용으로 그러니까 많이 쓰는데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최루 냄새? 묘한 약간 맵지 않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묘한 좀 강한 냄새. 네. 이렇게 표본실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표본들이 이렇게 액체에 담겨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게 이제 보존용으로 쓰는 게 포르말데이드 많이 그래서 있고. 보존으로 쓰이긴 해갖고 그거를 가까이서 맡으면 눈물 콧물 네. 막 이렇게 매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게 이게 새집증후군 이 포르말데이드 때문이라는 그게 있어서 네. 좀 잘 안 쓰는 추세고 또 이게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였나? 괴물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군이 이렇게 포르말데이드를 그냥 수채구멍에 버려서 옛날에 막 그런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미군 부대 지역 그 일대 지역에 토양 오염이나 이렇게 굉장히 심하고 괴물이 만들어지는구나. 폐수나 뭐 이런 위험 물질들을 그대로 방류했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뭐 돌연변이를 고농도에서는 일으킬 수도 있겠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포르말데이드가 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생충을 물고기에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와우. 예.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이렇게 기생충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다 올려주세요. 기승전 기생충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든 던져주시면 다 기생충으로 엮어보겠습니다. 도전. 그 차카리님께서요. 오늘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고래회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문제. 다음 3가지 중 고래회충에 안 걸릴 방법은 1. 살짝 얼린 후 두텁게 썬 회. 2. 회 무침용 잘게 썬 회. 3. 샤브샤브용 두터운 살 살짝 익힌. 정답은? 문제가 뭐였죠? 다음 3가지 중 고래회충에 안 걸릴 방법. 안 걸릴 방법. 잘게 썰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고래회충이 크니까 네. 잘게 썰어야 되지 않을까요? 썰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회충이 크니까. 보통 그 고래회충 저거 하는 거는 이제 급속냉동 방법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문제였지만 옛날에 그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했었어요. 왜요? 네덜란드에선 정어리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오일에 절여 먹거든요. 식초나. 맞아. 이게 되게 맛있어요. 그거를 진짜 TV에서 봤는데 그냥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정어리를 통째로 먹더라고요. 그렇게 머리째. 절여서. 네. 이게 꼬맹이들이 정말 그 예쁘게 생긴 서양 아이들이 정어리를 꼬리를 이렇게 들어갖고 입에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먹는 모습을 되게 흔히 볼 수 있어요. 약간 숙취해소의 최고라는. 뭐를 닮았다고 해야 되지? 큰 멸치? 멸치가 미니 고등어? 미니 고등어? 미니 꽁치? 이런 느낌인데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 근해에서 정어리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거를 그냥 배에서 잡자마자 그냥 식초에다가 때려 넣고 그걸 실어 와서 그냥 다 이제 절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먹었었거든요. 충분히 절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랑 이쪽에 정어리 먹는 지역에서 고래충 감염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 근해나 원양이나 잡아오는 물고기들이 냉동되지 않는 거는 판매될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예 실어 올 때 배 안에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맞다. 완전히 기생충이 보통 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잠깐 놔둬도 거의 대부분 사멸하거든요. 고래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얼려서 들어온 것만 먹을 수 있어서 영국에 있을 때 활어를 못 구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회가 먹고 싶은데 활어가 없으니까 다 얼려서 들어오니까. 다 얼려 들어오니까 회 떠도 별로 맛이 없고 익혀 먹으면 사실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회로 먹으면 조금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인가요? 살짝 얼린 후 두텁게 썬 회. 살짝이 좀 애매한데. 살짝이 좀 영하 20도여야 되는데. 그 회 무침용 잘게 썬 회 같은 경우에 왜 그건 뭐라고 그러지? 안하고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히 거의 다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다지다시피 해가지고. 안하고는 생선의 종류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하고회는 왜 그렇게 거의 다지듯이 막 잘게 썰잖아요. 그 정도면 고래회충이. 그리고 안하고는 이거 할 때 이렇게 다져서 탈수기에 넣고 한번 맞아요. 돌리는 것 같은데. 짜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물기가 거의 없이 이렇게 해서 그거 하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샤브샤브용 두터운 살 살짝 익힌. 이거가 제일 뭔가 익힌. 위험할 것 같아요. 겉에만 익잖아요, 샤브는. 아니 근데 1번에도 살짝이 들어가고 3번에도 살짝이 들어가서 2번이 답인 것 같은 느낌.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해봤을 때 나 지금 쌤들도 헷갈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살짝이 들어가서 이거 함정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지금. 그래서 2번.
회 무침용으로? 바로 밑에는 아이스박스에 저장한 후에 썰어 드신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냉동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저희는 회 무침용 잘게 썬 회로 가겠습니다. 예. 얼마나 잘게 썰었냐가 또 관건이긴 하겠지만 회충을 어쨌든. 썰어버리는. 선생님 어쩌자는 거예요. 답을 하나만 동글뱅이를 쳐야 돼 지금. 꽝꽝 얼린 후 두텁게 써네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정말. 위기 탈출 넘버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저는 우리 소녀님이 SBS 스페셜 균이 당신을 지배한다. 네. 저 이거 봤거든요. 오. 재밌어요. 일요일 날. 오. 네, 정준호 쌤도 보셨어요? 네. 저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뒤처지는 느낌이야. 알겠어. 아 이거 거의 저희 했던 얘기 예. 나오는 거예요. 미생물총 얘기 나오는. 이거보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SBS 스페셜에서 청결의 역습이라고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그거 되게 거, 충격적이었죠. 한번 청결의 했었죠. 역습. 그것도 약간 미생물총이랑 알레르기 그런 얘기가 좀 들어있었는데. 그런 내용 컨셉이구나. 정상 미생물, 노멀 플로라에 관련된 얘기인 거라면 되게 재밌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여기서 조금 풀어놓을까요? 그럴까요? 예. 정상 미생물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얘기를 여기서 했었나 모르겠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에 대해서 얘기를 예전에도 잠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균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남 나인 세포들 말고 내가 아닌 남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세균들의 개수가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애들의 10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걔네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 미생물 총을 다 죽이면 무려 한 4, 5kg 가량의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감량하는 동시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필수 영양소나 이런 게 아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정상 미생물 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우리 몸에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더불어 사는 녀석들을 통칭해서 정상 미생물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는 노말 플로라라고 하기도 하고 정상 미생물총이라고 하는데 미생물계에서는 어떻게 얘네들을 불러요? 그건 이제 저희 의학적 관점이긴 한데. 저희도 그냥 정상 미생물총이라고 부르죠, 보통. 네, 그냥 미생물총. 그래서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는 좀 애매해 항상. 세균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런 건데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다 자기 위치가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위생관념, 청결의 역습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게 위생관념이 확실해지고 점점 더 깔끔해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정상 미생물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새로운 질병들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방영된 균이 당신을 지배한다는 그 내용과 그러니까 청결이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도 또 하나의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균을 이제 살펴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훌륭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는데 예, 불교에서 제가 채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사실 채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먹는 음식에 따라 사람의 성정이 약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과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어도 불교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유지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꿰뚫어 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식생활을 완전히 다 바꿨잖아요. 거의 다 바꿨거든요. 예전에 정말 닭을 제가 수천 마리 잡아먹은 것 같아요.
닭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제주 MBC 있을 때는 일주일에 2-3번 회를 먹었어요. 거기 자연산회. 오 제주도. 근데 자연산회가 싸요. 그 해안도로 쪽을 쫙 따라가면은 어촌이 있잖아요. 직접 잡아오신 거를 뭐 한 마리에 2만 원. 그러면은 그 자연산회를 2만 원에 회도 먹고 5천 원 추가하면 매운탕을 먹어요. 그거 2-3명이 먹으면은 2만 5천 원 정도면은 먹거든요. 몇 년 전이죠?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15년 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 당시에는 방어, 히라스 뭐 이런 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 그렇게 먹고 춘천 MBC 있을 때는 춘천에도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의 부산물인 닭발.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족발. 주로 발 종류. 발 종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거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그 채식으로 지금은 뭐 전혀 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먹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달라진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일 확실한 게 감기요. 그러니까 감기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왜 너는 맨날 감기에 걸려 있어 할 정도로 감기를 한 번 앓으면 또 한 달씩 갔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늘 맞고 약을 과다 투여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처방을 이제 때려붓는 거예요, 몸에다가. 근데도 참고로 여기서 그 제지가 들어가면 비과학적인 인과관계이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안 네. 되는데 저는 네. 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뭔가 그렇게 약을 많이 먹고 조금 자주 먹어주면 시간에 맞춰 4시간 단위로 탁탁탁 먹어주면 뭔가 빨리 나을 것 같고 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채식을 한다고 해서 감기가 더 예전에 비해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게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식생활을 좀 더 신경 쓰게 되면서 저도 이제 채식을 뭐 한 3년 가량 했었는데 식생활이 바뀌니까 음식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과 더불어 몸에 신경을 좀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관리가 좀 더 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직접적으로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육식을 할 때에 비해서 채식을 하면 더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게 약간 생겨요. 내가 여기서 모자라는 걸 딴 데서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육식을 안 먹으면 뭘 먹어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거 되게 많은데. 한쪽에 또 먹을 수 있는 지평이 확 열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아니 이렇게 먹을 게 많았다니 막 이런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같은 단위그램당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성한 영역이 되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몸에서 효소나 조효소 역할을 하는 애들을 좀 더 잘 흡수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다고 감기가 빨리 낫지는 않아요. 명확합니다.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게 있다면 노벨상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못 모르고 계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아서 제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너무 싫었는데 네. 일단 저한테 온 가장 큰 변화는 감기가 거의 안 걸린다는 것 또는 걸려도 예전보다 확 이렇게 짧게 앓는다는 거. 예, 뭐 일의 강도라든지 피곤함의 정도가 줄어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변화를 확실히 느껴요. 느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속이 그래도 좀 편하다는 그거 거. 확실합니다. 채식을 하고 나서 저도 제일 처음에 맞이했던 변화가 저는 과민성 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봬요, 그분을. 누굴 배신다는 얘기인지. 그 큰 분 있잖아요. 체면 봉투를. 그 안에 이렇게 항상 계신 분. 예. 그래서 하루에도 막 2-3번씩 되게 좀 묽은 분을 보시고 그랬는데 그거 처음에 채식을 시작했던 계기가 뭐 딱히 저는 종교적인 이유는 없었고 제가 고양이들을 키우기 때문도 아니고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한 한 테드를 듣고 난 뒤로 뭔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먹는 고기 100g 100칼로리를 만들기 위해 1000칼로리의 자원이 소모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아니지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 구제역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 살처분하고 이런 과정들을 뉴스로 보면서 좀 더 자극을 받았고 그 요리사 중에 제이미 올리버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테드를 하신 게 있어요. 테드톡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영국의 도시학자였나 식품학자였나 캐롤라인이라는 분의 테드가 있었고 제이미 올리버의 테드톡 두 가지를 듣고 나서 제가 채식을 결심을 하게 됐었는데 그분의 테드톡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 영국에 있는 아이들 얘기죠. 초등학생들이 양파,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먹고 완성된 그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들면서 이게 뭘까요? 그러는데 뭐 양파인가? 애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식재료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패키지되어 있는 것들과 그것의 어떤 성분, 유통기한, 언제 뭐 패킹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그런 현실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정육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채식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고기만 안 먹다가 나중에는 비건이라 그래서 아이의 그 데이어리 우유랑 뭐 뭐지 그 동물성을 에그 달걀류 뭐 이런 거 그 뭐지 시푸드 해물들까지 안 먹는 걸 잠깐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대변을 보는 거라든지 그 피부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갑자기 좋아지고 체중이 굉장히 그때 많이 쪄 있었는데 정상 체중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아왔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부터 채식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아 이게 비건처럼 완전한 채식은 상당히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잘 차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해물을 먹기 시작하는 선택을 하면서 데이어리 제품 우유랑 달걀류를 안 먹고 거기에 부산물인 치즈, 버터 이런 거 다 안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채식을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신랑이 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음식을 차리다가 이제 조금씩 같이 먹고는 있는데 그랬더니 바로 또 그분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저는 피부 변화를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근데 쌤은 사실 피부가 좋은 편이거든요. 저 채식하기 전에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했어요. 네, 굉장히 건조하고 막 각질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각질하고는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장을 안 하시고 사실 세안제를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같은 경우도 다리나 팔다리 이런 데 각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채식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균에 대한 다큐를 보진 않았지만 음식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애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 특히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애들이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김치랑 뭐 이런 거 드실 때 생태계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걔들이 가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물 덩어리를 먹는 그쵸, 요거트 이런 거. 그쵸, 요거트 막 이런 거. 그거 뭐 1억 생균을 드시는 뭐 이런 느낌으로 드시는 거잖아요. 유산균은 심지어 균이라고 알고 드시는 건데 그렇죠. 걔네가 비주얼로 보였으면 먹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못 먹죠. 균 덩어리를 드시는 거거든요. 발효식품들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위생 체크를 하고 제조 관련해서 그런 기준들을 다 통과한 애들을 먹고는 있지만 과연 이 가공식품들 안에 정말 미생물이 하나도 없을까? 얘네들을 먹었을 때 우리가 속이 부대끼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생태계가 있는 거라니까 뭐 이런 상상을 가끔 해요. 그냥 좀 뜬금없는 얘기는 하지만 오늘 뭐 논문 찾아보다가 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시리얼이나 이렇게 곡물 가공한 거에 그 미국 식약청 관리 지침을 보니까 곤충이나 이런 그 잘게 갈려 들어간 곤충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뭐 걔네 팔다리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 조금 떨어져 나온 게 그게 사실 곡물이랑 구분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걸 물리적으로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얼마였지? 100g당 곤충의 그 찌끄레기가 15개 이상 나오지 않는 찌끄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1년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을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먹을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적어도 0.5kg에서 1kg의 곤충을 먹는다는 거예요. 시리얼을 먹으면 꾸준히 먹으면 시리얼이나 이렇게 곡물 가공식품, 그러니까 뭐 특히 거기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놀라바나 이런 거. 가공 과정 특성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많은 걸 먹고 있어요. 그런 가공식품들을 우리가 검사할 때 대장균이 가장 지표 박테리아잖아요. 그래서 대장균을 인디케이터로 삼아서 대장균이 이 정도면 다른 애들도 이거보단 적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통과를 시키는 건데 대장균이 통과 기준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이하. 가 통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기본적으로 완전 멸균 제품을 먹지 않는 한은 멸균 제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네, 멸균이라는 건 없거든요. 멸균 우유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네요. 멸균 우유는 오래 그 보관하기 위해서 아예 그 안에 미생물들을 다 없앤 거잖아요. 완전 고열 처리해서. 그러면 거꾸로 멸균 우유가 아닌 우유는? 그냥 그 우유 같은 거 아예 네. 개봉도 안 한 상태에서 네. 한 냉장고에 잊어먹고 한두 달 정도 두면 음. 안에서 저거 돼 있잖아요. 치즈 돼 있잖아요. 약간 생태계가 또. 네. 원래 어. 듬뿍듬뿍 들어있던 얘기죠. 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술 장사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 이제 그 도대체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정체가 자꾸 큰 그 쇠로 된 통에 담겨오는데 그 이제 그 맥주, 네, 맥주 시럽 같은 거요. 네. 네. 통으로 들어오는데 원래 이제 병에 담긴 거는 다 웬만하면 살균이 돼서 나오는 건데 생맥의 맥주가 다 맛이 다른 이유가 그 안에 효모를 죽이지 않고 넣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받아오면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되게 짧은 것도 있고 유통기한이. 그리고 그 캔 채로 냉장 보관해야 된다면서요, 원래. 네. 근데 대부분 실온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맥주가 사실 오는 건 다 똑같은데 그 맥주 통에서부터 맥주가 따라져 나오는 그 관 안에 오래 따르면 효모가 계속 껴서 거기서 아니 관 안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신맛이나 쓴맛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맥주의 맛은 그 집에 관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또 맥주 매니아의 또 말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한 귀찮아요. 얘기라고는 굳이 얘기 안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그만 집에서는 관 안에 들어가는 맥주가 얼마 안 돼서 청소하는데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큰 집에 가면 관 안에만 한 1, 2리터씩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청소할 때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관이 하나면 상관없지만 전문 맥주집 같은 경우에는 관이 뭐 10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날만 한 몇십만 원씩 로스가 나는 거죠. 청소. 그런데 우리가 세균 그러면 기생충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약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균도 마찬가지로 세균 그러면 우리를 마치 공격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유익한 세균들에 되게 익숙해요. 뭐 유산균, 비피더스균 이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키워서 드신단 말이죠, 심지어. 키워서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맞아요. 요구르트 제조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거 집에서 세균 배양하시는 발효. 거예요. 세균 발효식품 엄청 인기잖아요. 그쵸. 김치, 홍어 뭐 이런 거 우리 좀 삭히거나 익혀 먹는 거 전부 다 세균 배양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요즘 그 무슨 EM이라고 네네네. 그거 효소 일부러 뭐. 그게 네. 효소가 아니라 보니까 미생물 발효를 시키는 건데 발효라는 게 사실 미생물을 기르는 거니까. 그렇죠. 다들 잘 배양해서 드시면서 뭐 세균 그러면 더러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세균은 여러분의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있고 우리 한 몸이죠, 한 몸. 이미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거. 그러고 보면 각 나라별로요. 그렇게 발효식품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세균을 다 좋은 세균들을 키워가지고 다 먹는 그런 식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정어리 식초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발효 음식 없는 나라가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장문화도 그렇고 김치 문화도 그렇고 근데 엄청나잖아요. 저장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발효 없이는 거의 만들 수 없는. 완전 세균과 더불어 드글드글한 그런. 그러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문득 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오래된 미라에서도 이제 기생충이 발견이 돼서 막 그 시대의 기생충을 또 알아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식생활도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기생충 퍼펙트를 하고 나서 참 하나 이제 생긴 호기심 같은 게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기생충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몸과 함께 알고 있는 그런 세균들, 미생물들, 그리고 정말 그 시대, 그러니까 시대별로 한 사람씩 그 시대의 사람을 딱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교하는 거, 이렇게 대조군, 실험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대의 기술로, 현대의 기준으로 어. 그 시대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뭐가 어떻게 다르고 건강 면에서 뭐 어떻게 지표가 나뉘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비교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나요? 네, 그 그런 정상 미생물총에 대한 덕후분들이 연구들이 좀 계십니다. 있어요. 이제 우리 현대인에서 나타나는 네. 정상 미생물총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 타임머신은 없지만 어. 그런 분들은 그 아주 아마존이나 이런 데 깊은 밀림에 들어가서 거의 현대문명과 접촉이 없는 분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의 변을 받아서 구걸해 오는구나. 네, 구걸에 오는 그분을 그래서- 모셔오는구나.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랑 케냐 근처 부분에 그 정확히 하지 부족이었나? 하여튼 제가 부족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되게 오래된 그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아주 고립된 곳에 사는 수렵 채취 부족이 있어요. 이제 그 부족은 외부랑 거의 연관도 없고 언어 구조도 주변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좀 미스테리에 쌓인 부족 중에 하나인데 거기 관습 중에 하나가 소를 잡으면 네. 소 내장 안에 이렇게 그 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반쯤 소화된 그 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네. 손으로 이렇게 씻어요. 오. 미생물 세척 같은 건가? 네. 미생물 샤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로 그 뭐 여러 가지 소와 함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거기 소 목축도 하니까 뭐 그런 미생물을 나누는 그런 일종의 의식이라든지 전통의 지혜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히 인류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미생물학이랑 인류학이랑 생물학이랑 이렇게 접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족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똥을 구걸하고 다니시는 덕후분들이 또 계십니다. 세상은 넓고 덕후는 많죠. 그러면 그런 논문들 찾아보셨어요, 정준호 쌤? 그쵸, 저는 그런 거 나오면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그 사실 뭐 그런데 찾아보면 진짜 그 우리랑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정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구성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이 걸리는 질병하고 걸리지 않는 질병, 우리가 걸리는 질병과 걸리지 않는 질병을 비교를 해서 미생물 이게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아토피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똥으로 손을 씻는데. 아토피 따위가. 아토피 따위가 범접할 수 없죠. 사실 그분들까지 안 가도 저희 셋도 다를 거예요. 네. 저희 그래서 셋만 해도 그냥- 음식을 먹는 그쵸. 식습관이 다르기 엄청나게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 그리고 어떤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더 해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차이 많을 수 있고 또 의외로 이렇게 그 같은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공유하는 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60% 정도는 비슷하다고 하고 또 미생물 종류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그 어느 종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예. 비율 차이가 되게 크고 특히 이제 그 비만인 사람들하고 그 아주 극단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른 네.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를 보이고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지만 이런 정상 미생물총 장내 세균들이 비만에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통계적으로는. 근데 비만이 되었기 때문에 식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생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연관관계가 있다. 그거 외에도 뭐 요즘은 그 우울증이나 자폐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생물 구성이 일반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특히 이제 약간 그 물론 실험실 안에서 실험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제 미생물총이 달라지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용도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약간 기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열심히 배양해서 드세요. 많이 드십시오. 저는 이제 조카가 계속 아토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먹는 거라고는 엄마 젖밖에 없는데 네? 모유인데 지금 이유식 이제 시작했거든요. 아직 돌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아토피를 진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피부가 뿔긋뿔긋하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이에 아토피를 벌써 진단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아마 그냥 그 나이대에 생길 수 있는 피부 발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지나봐야 아토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가 계속 얼굴 이런데 뿔긋뿔긋해지고 막 가려우니까 머리도 머릿속에도 막 이렇게 닦지가 않을 정도로 애가 막 막 긁더라고요. 6개월 된 아이가.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애가 가려우니까 이렇게 애가 뒤집기를 하잖아요. 바닥에다 얼굴을 막 부벼요. 가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못 긁게 하면은 막 승질을 내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먹는 거랑은 엄마 모유밖에 없는데 왜 이 아이가 이럴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약 처방을 해주고 또는 이제 6개월 아이한테요? 예, 연고를 주는데 저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걔 엄마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육류를 좋아해요. 과일과 채소 섭취를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너가 조금만 식생활을 바꾸면은 아이한테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겠냐 이러고 신경을 자꾸 안 쓰고 이제 외적인 처방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처방을 받고 있다면 그 어머니가 식생활을 신경을 쓰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는 나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으실 게 아니라 당연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일 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모유라는 것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음식인데 그렇죠. 오로지 그 모유만 먹는 상황이라면 모유를 구성하는 성분들도 신경을 당연히 쓰셔야 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화학 그런 가공을 거친 음식들을 엄마가 먹고 있다면 그런 애들이 당연히 모유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조금 그러니까 애기 키우느라 바빠서 내가 먹는 걸 신경을 못 쓰면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이의 어떤 아토피나 알러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전 자체들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밝혀진 게 많진 않아도 확실한 거는 그런 아이들을 끊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자연으로 돌아가고 막 약간 지방으로 내려가고 뭐 귀농하고 이러면서 아토피 알러지 좋아지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게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면 이게 만약에 정말 아토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엄청요. 엄마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6개월짜리 아기가 자는 동안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아기 못 긁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자는 거예요. 긁으려고 하면 손을 내리고. 아이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사실 엄마가 모유 생산을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집에 가면은 과자가 이만큼 쌓여 있고 고기는 늘 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 가면 먹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 그러면 그 집에서 특별히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평소에 사지 않던 채소들과. 과자는 좀. 그쵸, 예. 네.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그 과자가 사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게 참 이 방송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뭐 지난주 SBS 그 방송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식성을 아이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먹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바뀌면서 아이들도 같이 식성이 바뀌니까 아이들 상태도 되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식생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균을 배양해서 드시는 건 좋은데 좋은 균을 드세요. 정체를 알 수 없거나 확신이 없는 균을 드시지 말고요.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엄마 정혜진 쌤, 그리고 기생충의 친구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 저 문희정이 함께한 기생충 맘백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런 축하를 우리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 됐다니 분하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